이번 시간에는 가로로 정렬된 데이터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로로 된 정보를 정렬하고 가공하곤 하죠. 그렇지만 가로로 정렬된 데이터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반드시 지정을 해 주시고요. 홈 탭에서 정렬 및 필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정렬, 옵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확인, 정렬 기준은 행 4번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 값으로 기준으로 하고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정렬이 되었습니다. VLOOKUP 함수의 한계점 중 하나가 바로 기준열 목록의 왼쪽 값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같이 담당자 왼쪽에 있는 값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엔 dget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활용을 해서 VLOOKUP의 한계점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dget이라는 함수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목록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F4번 눌러서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필드는 우리가 값을 구할 목록을 하나 콕 찍어주시면 되시고요. 콤마 크라이테리아는 담당자, 이 부분을 목록을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필드 값까지 반드시 범위로 지정을 해주시고 F4번 키 눌러서 고정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준값, 담당자 왼쪽에 있는 코드와 상품명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연분을 채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는 로우 가로 열고 닫고, 시작하는 행이 4번이죠. 빼기 3 엔터. 그리고 자동 채역 핸들을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연본이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한 행을 지우더라도 연본은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어떤 값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렇게 자동 채역 핸들을 한 번 더 잡아당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ount A 함수입니다. count A 가로 열어 주시고요. 시작 위치를 콕 찍어 준 다음에 콜론 갈로 닫아 줍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지점에 커서를 위치해 둔 상태에서 F4번 엔터.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아까 로우 함수와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 방법은 sequence라는 함수와 countA라는 함수를 중첩해 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범위를 충분히 지정을 해 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본 또한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필터를 걸 때 가장 상단의 목록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던지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L 해서 필터 탭을 생성시키곤 합니다. 그때 이 아래 구간을 볼게요. A5번과 B5번 셀이 각각 데이터가 없이 끊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단의 필터 탭을 클릭해 보면 가, 나, 다음 아래의 항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랫부분의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마우스 커서를 데이터 범위 전체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L 한 다음에 이 부분 펼쳐주시면 목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조건부 서식인데요. 엑셀, PPT,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규칙 설명 편집 클릭해 주시고요. 는 엔드 갈로 열어 주시고 단어가 들어갈 구간 콕 찍어 주시고요. 같지 않다, 빈칸과 같지 않다, 콤마 서치, 단어가 들어갈 구간을 콕 찍어 주시고 콤마 범위의 가장 왼쪽 위 클릭, 4번 키 하나, 둘 갈로 닫고 크거나 같다 1 이상이 입력이 되면 됩니다. 갈로 닫고요. 서식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 엑셀.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셀 병합 단축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병합 가운데 맞춤 리본 메뉴에 갖다 대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끝부분에 생겨나고요. Alt 키를 딱 누르면 할당되어 있는 순번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Alt 키와 조합해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순번은 1, 2, 3번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다시 밀어 넣고요. 우측 버튼 사용자 지정이란 단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병합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고
저는 두 번째 정도로 위치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Alt키 누르면 두 번째로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lt키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단축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렬하고 싶은 열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한 번에 정렬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부터 비고까지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근데 밑에 있는 표는 순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첫 번째, 부서를 두 번째, 그리고 직급을 세 번째, 거주 지역을 네 번째, 이름을 다섯 번째, 비고란을 마지막으로 해서 넘버링 해주신 다음에요. 범위를 숫자를 포함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홈에서 정렬 및 필터를 선택, 사용자 지정 정렬. 옵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확인. 정렬 기준은 행번호 두 번째 있는 숫자 값이 있는 이 구간을 지정해 주시도록 할 거고요. 정렬은 오름차순, 즉 작은 숫자부터 정렬을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부터 비고까지 한 번에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크 표시 또는 체크 박스 표시를 키보드 좌판 하나만 눌러서 입력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문표가 있고요. 먹고 싶은 음식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체크 또는 체크 박스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사장님께 갖다 드리면 주문이 접수가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입력할 수 있을까요?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 글꼴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펼친 상태에서 W를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W 계열의 글꼴이 이렇게 선택되어지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윙딩스2라는 글자체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P를 누르면 체크 표시고요. R을 누르면 체크 박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 값을 입력 방지할 수 있는 로직을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 주시고요.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 주시고요. 수식에 는 count if 갈로 열어 주신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 주십니다. F4번 콤마 그리고 시작되는 점을 콕 찍어 주시고 갈로 닫고 는 1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정재 입력을 하게 되면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입력을 원하는 셀에만 정보가 입력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셀은 클릭조차 되지 않도록 시트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열에 실 입고일 여기에만 제가 정보를 입력할 거고요. 나머지 셀에는 다 수식이 걸려 있습니다. 클릭조차 되지 않도록 시트를 보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열 전체를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1번 눌러준 다음에 보호를 클릭해 주시고 잠금 이 부분 체크박스 해제 확인 눌러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토에서 시트 보호 첫 번째 잠긴 셀 선택 이 부분을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2번 연속해서 입력해 주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른 셀은 아무리 제가 클릭을 하더라도 클릭이 안 되어지고요. 이 셀에만 제가 정보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나머지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